사진만 봐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죠? 오늘은 언론 보도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인선 그리고 민주당 대표 후보군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성재 사표 수리, 선명해진 검찰개혁 의지, 첫 법무부 장관은 누구라는 해널드 경제의 기사입니다. 부제를 보면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윤호중의 이름이 올랐다라며 기사 내용을 보면 윤호중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후보군을 찾아봤습니다. 윤호중, 조은석, 박균택, 그리고 김용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기사 내용에 알리고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은 정말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검찰개혁의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뜻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했지만 해널드 경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사람이 바로 윤호중이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윤호중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을까? 제가 볼 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가오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재명의 호위무사 박균택 의원 그리고 검찰개혁파 김용민 의원이 적격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둘 중 한 명을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보다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철험의 소속의 의원이었죠. 검찰개혁파 철험의 소속의 의원.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보면서 두 번째로 당대표 후보군을 보겠습니다. 자,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는 박찬대, 정청래.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뭐 더 있겠지만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자, 선택을 하자면 솔직히 행복한 고민이죠.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윤석열 탄핵에 정말 1등 공신입니다. 이와 관련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박찬대 의원 또한 탄핵 전국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충분히 당대표 자격이 있다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한 명을 선택하라면 제가 볼 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벽을 넘지는 못할 것 같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정무수석의 우상호가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우상호라니 정말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정무수석은 의외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죠. 인재들이 아마 차고 넘칠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도. 또는 이제 전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든 누구든 이런 걸로 본다면 우상호 전 대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는 저는 확률이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워낙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안 좋은 기억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거의 뭐 우상호 의원 이야기 꺼내기도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한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우상호를 아주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기사는 거의 다 읽었는데 제가 본 우상호는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바로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아주 깜깜한 수준이고 모든 면에서 함량 미달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봤습니다. 과연 정무수석에 적격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저와 반대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총리 이시바 총리가 시바 총리가 한글로 이재명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례적인 소통 방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글로. 와, 어쩐 일이죠? 낮은 자세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현지에선 정말 이례적 분석. 왜 이럴까요? 꼬랑지 내린 건데 이거.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서로 국제 사이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지금 낮은 저 자세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지금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냥 자기들 얘기 다 들어줬던 바보가 사라지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영민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정부가 항상 일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자주적 외교를 강조했고 일본의 정상화에 대해서 항상 주문해 왔는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장시간의 통화를 통해 가지고 관계 개선을 지금 좀 하는 것 같고 사실상 중국한테 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사실상은 그렇죠.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진 건데 아닌 것처럼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테러를 열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우리 정부를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더 훼손하는 그런 거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점을 좀 잘 정리해 나갔으면 근데 저는 그 윤석열이 상징하고 있는 이 사대주의자들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한미동맹 더 강화하고 잘 발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대한민국이 힘이 커진 것도 인식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우리도 힘이 있는데 네. 그 힘을 안 써버리면 그럼 사실 그 외교를 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우리도 지금 컸는데 대한민국의 그 친미 네. 반공 추구 세력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사대주의자들 저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논리에 의하면 그렇죠. 아마도 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도 이번 대선에서 패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아, 실력자야, 실력자. 이재명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강자한테 한없이 약하고 약자한테 엄청나게 강한 일본의 속성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 장소가 바로 한남동 간저였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정자도 윤 부부가 사온 것이죠. 국민 혈세로. 이곳에 투자된 돈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여하튼 우리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고 우리 지도부들이 이 한남동 간저를 곳곳을 살펴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여기를 만찬하러 갔지만 만찬을 가장한 아마도 곳곳을 뒤져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아직도 화약 냄새가 난다. 전쟁 뒤 첫 회동.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장수들 한남동 간저 만찬이라는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24명의 사람들은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누구는 63대선 승리의 전략가였고 누구는 전국을 뛰어다닌 최정방 유세 사령관이었다. 그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은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정권 교체라는 대정쟁을 함께 치렀던 전현직 여당 지도부였다. 하약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간저. 만찬이 열린 한남동 간저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앞두고 그 요새처럼 지켰던 공간이다. 아직도 하약 냄새가 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그곳은 정권 교체를 실감케 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참석자들은 말한다. 이곳에 우리가 들어올 줄 상상이나 했겠나. 기분이 묘했다는 말이다. 농담 같지만 정치의 생생한 실감이었다. 만찬 분위기는 격식보다 전후회에 가까웠다.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공식 발표도 간결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국민이 준 권한을 허투루 쓰지 말자. 겸손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이제 시작이다. 이겼다고 끝이 아니다. 정치적 승리보다 국민의 체감이 먼저다. 이런 다짐을 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무게를 가졌다. 대통령이 한 명씩 배웅하며 눈을 맞추고 고개를 숙인 행위 자체가 정치의 방식이 달랐음을 알리는 시그널이었다. 간저가 너무 좁고 을씨년스럽다. 자, 참석자들의 후일담이다. 어느 의원은 간저가 생각보다 적고 분위기가 음침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쟁이 끝나고 살아 돌아온 장군들이 폐허 같은 본진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잔을 들고 웃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한남동 만찬은 그건 승리의 축하가 아니라 책임의 시작을 알리는 서약식이었다.